광주형 일자리를 살리기 위해 광주시장이 현대차 노조를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건설 노동자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입니다. 대형 공사 현장보다 소규모 현장에서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노후 차량 규제가 시작되지만 비수도권은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낸 관할 이전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살리기 위한 여러 차원의 대화들이 시도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시장이 울산을 찾아가 현대차 노조를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과 광주시 투자협상단이 공식적으로 처음 현대차 노조를 만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 중인 현대차 노조를 설득하고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차와의 막바지 협상에 임하며 협상 타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울산 경기에 살고 울산의 현대차가 고객님을 갖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30여 분간 이어진 면담에서 현대차 노조와의 의견차만 확인했습니다. 노조는 협상이 타결이 되면 총 파업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시민 66.7% 이상이 광주에 들어설 현대차 10만 대 공장을 반대하고 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고 후퇴하는 방향으로. 현대차 노조 총파업은 변수 중 하나일 뿐 남은 협상 과정도 첩첩산중입니다. 국회 예산심의 법정 시한에 맞춰 이번 주말까지로 잡았던 협상 데드라인은 무의미해졌고 연말까지로 한 차례 더 조정됐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에도 현대차를 만납니다. 광주시와 노동계 합의문에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 뒤 현대차 측 분위기가 다소 풀렸다고는 하지만 이사회 승인 등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 지역 노동계 설득도 풀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어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산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20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런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특히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아파트 꼭대기에서 일하던 54살 박모 씨가 20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2인 1조로 페인트 작업을 하다 발을 헛디뎌 변을 당한 겁니다. 안전장치가 없어놓으니까 안전펜스가 없어놓으니까 넘어지는 또 당연히 떨어지죠. 누가 해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층에서 일하던 박 씨지만 박 씨의 안전을 지켜줄 안전장비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사 중인데 그런 거는 안 보이대요? 그래요? 헬멧은 쓰고 계셨죠? 헬멧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광주 MBC가 고용노동부에 지역의 건설 노동자 사망 현황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지역의 건설 노동자 사망 원인의 55%는 추락사였습니다. 육체적인 이런 생명의 위협들은 항상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수 없이 가정 생계를 꾸리고 자식들 키우고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영세한 공사장은 안전사고에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으로 사망하는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작은 현장들은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조직 구성도 없고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그냥 비용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의 전문가들은 높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할 때 소규모 사업장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부터 안전 비용을 좀 추가하고 그것을 책정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정부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조사와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었으면 좋은 거죠. 지난 5년간 광주 전남 지역 건설 노동자 중 200여 명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사망했고 9천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뿜어내서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이 광주에 7만 대가 넘습니다. 이런 5등급 차량들은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경우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지만
광주에서는 아무 제약 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아직 제도와 기반 시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를 5단계로 분류하고 내일부터 안내를 시작합니다. 배출량이 가장 많은 5등급인지 여부는 콜센터나 해당 사이트 검색창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5등급 차량이 모두 7만 1000여 대로 전체 등록 대수의 11%가량에 달합니다. 내년 2월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시행되면 5등급 차량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 지역을 진입할 때는 운행 제한 비상 저감 조치가 내릴 때는 그 운행 차량을 하게 되면은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조건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선 CCTV 등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돈이 들고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5등급 운행 제한이 당분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광주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도 배기가스가 많은 노후 차량이 아무런 제한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광주시는 대신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지원 사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000억 가까이 드는 탓에 올해까지 3%가량만이 진행됐을 뿐입니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경우 억대가 넘는 세차 마련의 부담으로 인해 조기 폐차 참여에 소극적입니다. 6년 정도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할부를 찍기 때문에 거의 300만 원 이상,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한 부담이 생깁니다. 광주 지역 대기오염 발생량의 절반가량은 자동차나 건설기계 등 도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대로라면 이 같은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두환 씨가 결국 광주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전 씨가 낸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해서 광주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 대법원도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때 헬기 사격을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날씨의 변덕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을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낮 기온이 올라 한낮에는 봄날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잇따라 찾아온 황사에 맑은 하늘은 미세먼지 깊숙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난방 수요가 늘고 대기 정체가 심한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데 중국발 황사까지 가세하면서 공기는 더 탁해졌습니다. 이번 황사는 대기가 정체되어 소산이 늦어지면서 올 가을철 황사 발생 일수가 평년보다 많았습니다. 공기도 매캐한 데다 기온은 큰 폭으로 오르내립니다. 지난주에는 북서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본격 겨울 추위가 시작되나 싶더니 이번 주 들어서는 따뜻한 남서풍에 가을볕이 내리쬐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코트를 좀 두툼한 걸 샀는데 그걸 입어볼 기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오늘은 그냥 후드티만 입고 나왔잖아요. 맨날 예보 확인해야 되고 너무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평년대로라면 첫눈이 오고도 남았을 시기지만 일요일 광주의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6도가량 높은 17도까지 오르고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광주와 전남 지역의 첫눈은 평년보다 2주 늦은 절기 대설인 12월 7일에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로 접어들어서도 기온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2000년대 이후 가을철 황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60년 이후 광주에서 관측된 황사 일수는 총 16일이고 이 가운데 14일이 2000년 이후에 관측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11월 들어서만 황사가 관측된 날이 오늘까지 사흘째로 올봄 황사 일수보다 많았습니다. 올봄에 광주에서 관측된 황사는 4월에 2차례였습니다.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후 구성원들의 사퇴 압박을 받았던 강동원 조선대학교 총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대학 기본역량 평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강 총장에 대한 3개월 직위 해제 안건을 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한편 강 총장은 어제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자신을 직위 해제하려는 이사회 움직임에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 대응이 주목됩니다.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안병호 전 한평군수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안 전 군수가 지난 2010년부터 5년여 동안 군청 직원과 지인 등 여성 5명을 확인된 것만 11차례 걸쳐 상습 강제 추행한 것으로 보고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안 전 군수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한 언론인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1금고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광산구 공무원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심사위원 명단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광산구청 공무원 B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6급 공무원 A씨를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구금고에서 탈락한 농협이 법원에 신청한 광산구와 국민은행의 금고계약 금지 가처분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후배 집에서 통장을 훔쳐 돈을 뽑아 쓴 혐의로 16살 최모 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군은 지난 4월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 15살 박모 군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박 군의 통장을 훔친 뒤 나흘간 6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인출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군은 게임용 컴퓨터가 사고 싶어 박 군이 ATM기 앞에서 통장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기억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지역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 문화계 인사들은 문화전당과 지역의 협력 과제를 찾는 단계를 넘어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